앞부분에는 새롭게 만들고 있는 게임을 잠깐 영상을 넣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그래픽 요소를 좀 더 넣고 그 처리 부분을 그 사이사이에 엔진을 개발해서 필요사항들을 여러 가지 엔진을 개발해서 붙이는 작업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이후에 한번 이 부분도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티그래비티 작업하면서 새로운 폴더에 새 게임을 연결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해서 공유를 좀 드리자면, 기존 5 퀸즈 수정 작업이 좀 생겨서 버그가 발생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폴더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수정 작업하기 전에는 코드 리뷰를 시키는 것이 조금 필수입니다. 왜냐면은 기존 작업했던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필수고, 그렇게 수정 작업하기 전에 코드 리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된 내용들에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작업했던 부분들을 모두 메모리로 기억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향후 AI 쪽에서는 GPU보다는 메모리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작업에 많이 쓰시게 될 텐데, 나와 함께 뭐 한 달이나 뭐 반년, 1년 동안 작업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어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용성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더 메모리 쪽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 같고, 향후에 만약에 주식을 사신다고 하면 그 부분도 고려해서 메모리 쪽 관련된 주식을 사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이 정도 하고요. 지난번 예고드린 대로 가이드 쪽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보통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순차 반복 조건이라 그래서 보통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기도 하고 플로우 차트라고 보통 기획자들은 쓰기도 하죠. 한번 검색해 보셔가지고 플로우 차트에 대해서는 배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쓰는 것들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터미널, 그리고 처리, 입력, 판단, 처리, 요 순서로 빙글빙글 도는 형태로 대충 이런 구조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기획자들은 이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번 가이드의 경우에도 이런 플로우 차트 개념으로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계속 그릴 수는 없으니까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안티그래비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한번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코드를 확인한 다음에, 사실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 줍니다. 뭐 찾아보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이렇게 좀 단순화해서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 주네요.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발된 내용을 설명드리고 유저를 개발자 의도대로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컷과 씬 같은 느낌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그 흐름대로 설명해 주는 게 좋고요. 맵, 노드, 이벤트, 노드, 카지노 도착을 각각 가이드를 만들어서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실패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진행되는 흐름을 멈추고 가이드가 출력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바이브 코딩으로 구현하면서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다음에는 이 컷 단위로 가지 않고 씬 단위로만 진행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타운맵에 진행했을 때 말풍선과 이동 가능 범위까지 표시를 해주는 부분 하나와, 그 부분들을 이동을 해서 카지노 도착했을 때 거기에 설명 말풍선이 뜨는 부분, 이 두 가지로 씬을 두 개로 나눠서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그나마 이것도 버그가 발생했지만 조금은 더 무난하게 작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카지노 부분에서는 카드를 받고 룰렛, 그 다음에 점수, 배팅, 그리고 결과까지를 하나하나 조작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조작키가 들어가는 부분에다가는 하나씩 가이드를 넣기가 좀 수월했어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 할 때도 이 조작키, 아까 다이어그램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입력이죠. 입력을 기준으로 가이드를 넣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가이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작업하면서 조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룰렛이 떴을 때 룰렛을 돌려서 사칭 연산을 할 수 있었다는 말풍선과, 돌리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보유한 카드와 그 사칭 연산에 따라서 점수가 이렇게 계산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상대방의 점수와 내 점수, 그리고 이제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서 배팅을 하는 형태까지 가이드를 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이렇게 게임 하나하나에다가 가이드를 넣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후 가이드는 컨텐츠 형태로 넣기로 이제 계획을 좀 잡고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카지노 승리, 조커 카드 획득, 그다음에 이 조커 카드로 인한 덱 빌딩, 그리고 다시 타운맵으로 돌아가서 상대방을 만나고 다시 카지노 승리하는 반복 구조로 만들게 되었고요. 여기서 특이할 점은 이제 조커 카드라는 부분인데, 조커 카드는 레드, 블루, 옐로우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레드는 상대방과 만남의 확률에 관련된 더 자주 만나거나 덜 만나거나 하는 부분, 그리고 블루 조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칩이나 칩 획득량, 그리고 행동력 증가 등을 통해 가지고 조금은 더 이제 상위 레벨의 상대방을 만나려면 계속 맵에서 잔존하면서 상대방을 만나야 되는데 행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옐로우 카드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게임에 영향을 주는 조커들로서 족보를 달성하면 무조건 승리한다던가 특정한 조건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획득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목표가 되겠죠. 덱 빌딩을 할 때도 이걸 우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특정 삭제 연산을 더 나오게 할 건지 덜 나오게 할 건지 만들고 싶은 덱 구성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빠른 승리를 할 수 있게끔 점점 상대방 레벨이 높아져도 더 빠르게 승리를 해서 클리어할 수 있는 구조의 덱을 짜는 것이 목표인 게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느린 업데이트에도 불구하고 좀 해보고 싶었던 나눔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구독자가 이제 조만간 100명이 될 듯하니 제가 스팀키를 10개를 선착순으로 한번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댓글로 설명을 붙여놓도록 하고요. 이후로도 이렇게 개발되는 게임들을 저희 올드보이 팀에서는 좀 게임 나눔을 여러 가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영상 다음부터는 예고 드린 대로 스팀 등록 콘텐츠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팀 등록 부분도 좀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안 걸리는 선에서는 최대한 디테일하게 다룰 텐데, 아마도 이것도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도로만 보여드리는 형태로 빠르게 편집해 드릴 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이제 새로운 게임 개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진행되는 부분에서도 기존보다 조금 더 AI와 바이브 코딩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용을 해서 노하우를 전달드릴 예정이니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드보이 리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